전 세계 패권에서 한국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첫 동아시아 순방에 나선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일본이 아닌 한국을 먼저 방문해 양국 관계를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를 계기로 한미동맹은 안보 동맹을 넘어 경제, 기술 등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범위가 넓어지는 등 자연스레 한국의 역할과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때문에 일본 정부에서는 한국에 집중되는 상황에 언짢아 하지만 일본 내에서는 최근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고 있으며 급기야 일본 내에서 일본을 제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몇 가지 신호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내에서 한국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은 전기차 분야에서 일본보다 앞서가며 일본 시장을 장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350출력의 급속 충전이 가능한 SUV 전기차 아이오니고를 이달부터 일본 시장에 정격 출시합니다. 이는 지난해 미국과 유럽에서 판매를 시작한 모델로 급속 충전기 사용 시 5분 충전의 주행거리가 220km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니케이에서도 일본 전기차의 충전 성능이 현대차의 절반에 불과하다며 아이오니고 출시에 대해 긴장했습니다. 실제로 일본 자동차 업계는 고출력 급속 충전에 미온적으로 닛산의 전기차 아리아의 충전 출력은 139, 토요타의 푸사X 출력은 159, 아이오니고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급속 충전기를 사용해도 30분가량을 충전해야 합니다. 이처럼 일본이 급속 충전에 크게 뒤처지고 있는 건 인프라 부족 때문으로 일본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대부분 50기아이며 90 충전기 설치도 겨우 작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고출력 급속 충전이 가능하려면 고전압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를 대폭 바꿔야 해 비용적인 부담이 큽니다. 현대차의 경우 전기차 배터리와 모터가 800V 전압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를 바꿨는데 현재 일본 전기차 설계는 400V 수준으로 800V 전압을 견디려면 무엇보다도 현대차의 전기차 경쟁력은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브랜드 인지도와 신뢰도가 높은데요. 실제로 아이오니고는 지난달 월드카 어워즈에서 2022 세계 올해의 차에 선정됐으며 형제 차량인 기아 EV6는 2022 유럽 올해의 차로 뽑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일본 자동차 업계는 여전히 하이브리드 전략에 집착하여 스스로 뒤처지는 선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기차를 이제 막 첫 출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아직도 주력으로는 하이브리드를 밀고 있는데요. 올해 초 하이브리드를 모델을 새롭게 출시한 혼다는 계속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확대해 하이브리드 판매 비중을 8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올 상반기 도요타는 시에나 하이브리드와 캠리 부분 변경 모델, 렉서스는 LS 부분 변경 모델과 LC 컨버터블을 내세울 예정입니다. 일본차 중 유일한 전기차 모델이었던 닛산 리프의 경우 작년에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판매가 중단되는데 이로써 국내에서 일본 전기차 모델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현재 일본 업체들은 강점이 있는 하이브리드 모델 판매를 끌어올려 재원을 마련한 뒤 전고체 배터리에 투자해 한방의 판세를 역전할 전략을 갖고 있는데요. 뭔가 예전부터 일본은 한방 필살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일본 기업들이 브라운관 시절 TV로 잘 나갔었을 때 LCD라는 기술이 새로 나올 쯤 본인들은 LCD는 기술 완성도가 떨어진다며 추후 OLED로 한방을 노리겠다고 준비하다가 결국 완성 못 시키고 모두 망해버린 사례가 있는데요. 일본 기업들이 외치는 전고체 배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로 버티다가 전고체 배터리로 한방을 노리고 있지만 실제 이 분야는 변화를 빠르게 따라가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일본이 예상했던 것보다 전기차로의 전환 시점이 예상보다 빨라지면서 안일한 대응으로 개발 시기를 놓치게 된 일본이 전기차 경쟁력을 완전히 잃을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도 나오는데요. 일본 내 스마트폰 분야에서도 한국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삼성의 갤럭시 스마트폰은 불모지로 여겨졌던 일본 시장에서 10년 만에 최대 점유율을 기록하며 일본 소비자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휴대폰 시장은 보통 애플이 대부분의 점유율을 차지한 상태이지만 이번에 삼성이 큰 폭의 상승 신호를 보이면서 시장 변화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일본 시장에서 삼성은 점유율 13.5%를 차지하며 일본 브랜드 샤프 9.2%를 밀어내고 애플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삼성은 2013년 1분기 14.1%의 점유율을 나타낸 후 10년 만에 최대 점유율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삼성은 2013년 당시 높은 점유율에도 불구하고 소니 16.2%에 밀려 3위를 차지했지만 이번에는 일본 토종 기업들마저 밀어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주목할 점은 그간 2위였던 샤프와의 격차를 4%포인트 이상 벌렸다는 점으로 이렇게 큰 격차를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해 연간 점유율에서는 샤프가 10%, 삼성전자가 9.7%였습니다. 판매 대수로도 올 1분기 삼성전자는 일본 시장에서 70만 대를 판매한 샤프를 훌쩍 뛰어넘는 100만 대를 팔아치웠습니다. 이 역시 10년 만에 이룬 쾌거로 특히나 작년엔 애플을 포함한 모든 휴대폰 제조사의 판매량이 줄어드는 역성장 속에서도 삼성만 유일하게 판매 대수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일본 시장에서 갤럭시의 존재감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2분기부터 출시한 신제품 판매도 호조를 보이고 있고 오는 8월 공개될 신형 갤럭시 폴더블 폰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 점유율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한국은 일본 내에서 K-팝, K-웹툰, K-화장품, K-패션 등 열풍을 이끌며 일본 문화 자체를 선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은 K-웹툰으로 만화왕국인 일본에서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 잡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몇십 년간 단행본 중심의 일본 만가가 만화 시장을 지배해왔다면 웹툰의 경우 한국이 세계 시장을 창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실제로 웹툰 플랫폼까지 진출시킨 한국은 네이버와 카카오를 필두로 일본 웹툰 시장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에베니에 따르면 올해 1에서 5월까지 일본 만화의 매출은 피코마 카카오 재팬 49.8%, 라인만가 네이버라인가 21.7%를 차지하며 일본 만화 시장이 K-웹툰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됐습니다. 또 현재 일본의 디지털 만화 플랫폼 1에서 3위도 라인만가, 피코마, 코미코 NHN-로 한국 웹툰 플랫폼 운영사가 점유하고 있는 중입니다. 즉 한국 웹툰은 일본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뿐만 아니라 한국은 자국 화장품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일본 뷰티 시장에서도 본격적으로 기지개를 피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작년 일본 화장품 수출액은 8억 달러로 2019년과 비교해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3억 달러에 불과했던 일본 화장품 수출액은 감염병이 확산한 2020년 6억 6천만 달러로 크게 성장한 작년에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마스크 착용으로 쉽게 지워지지 않으면서도 천연 성분을 내세운 한국의 기능성 화장품들이 인기를 끌면서 K-뷰티에 대한 인지도가 일본 현지 여성들 사이에서 높아진 겁니다. 더욱이 사랑의 불시착과 이태원 클라스 등 한국 드라마 흥행으로 K-뷰티에 대한 현지 호감도가 높아지면서 앞으로도 한국 화장품은 일본 시장에서 크게 활약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화장품뿐만 아니라 일본 2세대가 여는 4차 한류 열풍은 한국 패션이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최근 일본의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한국 패션이 큰 인기를 끌면서 일본 소비재 기업들까지 한국을 마케팅 전면에 내세우며 홍보하고 있는 중인데요. 일본 인기 아이돌 AKB48이 등장하는 광고엔 한글로 데일리룩 530코디 좋아요라는 한글 해시태그 네온사인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AKB48 멤버 에리는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한국처럼 스니커즈로 코디하는 아이들이 많다며 이 신발을 신으면 단번에 한국스러운 느낌을 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일본에서 한국 패션이 인기를 끌자 국내 패션 업계들은 일본 시장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무신사는 작년에 일본 법인을 설립해 입점업체의 일본 진출을 지원하고 있는 중으로 패션 플랫폼 지그재그, 에이블리도 일본에 진출해 한국 패션의 가치를 일본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있는 중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산에 대한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일본 내에서도 이러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IT, 스마트폰, 전기차 등 첨단 산업부터 이제 전반적인 문화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에서 한국 문화가 한류 팬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것과 달리 이제는 한국이라는 자체가 일본 사회에 스며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일본 내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커질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